저녁, 응우엔 황킴에 있는 황킴타워의 최상층에서 창문 옆에 조용히 서서 노는 420의 화려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밝은 불빛이 붐비는 거리를 가로질러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끝없는 공허함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50세의 나이에 성공적인 사업가로 베트남 전역에 고급 레스토랑 체인을 둔 황김 요리 그룹의 대표입니다. 그녀는 돈, 권력, 명예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녀의 딸, 트란 하비, 트렌 하유를 잃은 것입니다. 그녀는 그날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한다. 당시 5살이었던 하비는 활동적이고 똑똑한 소녀였습니다. 주말에 김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통략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단 한순간에 주위가 산만해졌고 단 한순간이라도 전화를 받기 위해 돌아선 순간 그녀가 다시 돌아섰을 때 비는 더 이상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 하비. 하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끝없는 심연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수십억 달러를 들여 탐정을 고용하고 모든 매체에 글을 올리고 모든 곳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에 대한 소식은 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친구와 친척들은 그녀에게 과거를 놓아주고 평화롭게 쉬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자식을 찾는 것을 어떻게 멈출 수 있겠는가? 지난 20년 동안 그녀는 비의 방을 맡았고 딸의 생일에 생일 케이크를 주문했고 희망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조용히 수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바람이 부는 420에서 운명은 갑자기 그녀를 한 장소로 데려왔고 그녀의 눈앞에 그녀가 잃었던 딸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시각, 420의 한 작은 구석에서 트란 하비는 베트남 키친 레스토랑의 마지막 테이블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호사스럽게 살았던 응우엔 황킴과는 달리 그녀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생생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희미한 기억은 그녀가 6살이나 7살 때 베트남 중부의 가난한 해안 마을에 살았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그녀를 키웠지만 결코 그녀를 아이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을 위해 일하는 아이로만 봅니다. 비는 자신이 어떻게 그곳에 도착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품에 안았던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 시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녀가 밥그릇을 쏟았다가 맞을 때, 집안 청소를 깜빡하고 굶을 때, 그녀는 자신에게 친부모가 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었을까? 그렇다면 왜 그들은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15살이 되던 해의 비는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420 한가운데서 혼자 트럭을 타고 도시로 갔고 서류도 없고 친척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서빙, 설거지, 물건 나르기 등 그녀는 한 번은 화상을 입었고 한 번은 괴롭힘을 당했고 한 번은 너무 배가 고파서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주워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고 쓰러진 뒤에도 일어서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녀는 일시적으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베트남 키친이라는 작은 레스토랑이었고 그녀는 이곳의 주인인 남 다색의 웨이트리스로 고용되었습니다.
비에게 다시는 식당 주인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선생님이자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요리하는 법을 가르쳤고 작은 주방에서 나오는 소박한 요리 하나하나를 감상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느껴본 적이 없는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비는 여전히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녀에게는 과거가 없고 그녀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녀는 단지 버려진 아이일 뿐이었고 인생의 광활함 속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응우엔 호앙킴은 차 안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바로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차가 작은 거리를 지나가자 길가 식당에서 나오는 따뜻한 노란 불빛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베트남 요리였습니다. 친숙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단순한 이름입니다. 그녀는 운전사에게 차를 여기에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 레스토랑은 호사스럽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아늑함이 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 손님들의 떠드는 소리와 웃음소리, 공기 중에 퍼져 있는 포 국물 냄새. 황킴은 숨겨진 구석에 있는 테이블을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앉자 한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공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 목소리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친숙함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 앞에 있는 젊은 소녀는 머리를 깔끔하게 묶었고 섬세하지만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관심을 끈 것은 눈이었습니다. 깊고 밝은 눈은 마치 그녀가 지난 20년간 찾던 사람과 비슷했습니다. 김 씨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닭고기 포 한 그릇 주세요라고 말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노트에 재빨리 적은 뒤 돌아섰다. 단 몇 초 동안 김 씨는 자신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 소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비에게는 그녀가 무시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웨이트리스가 돌아와 포를 테이블에 놓자 김 씨의 눈은 갑자기 그녀의 목에 걸려 반짝이는 무언가에 멈췄다. 그것은 BK, 그레스 펜던트가 달린 작은 은색 목걸이였다. 김 씨는 숨을 멈춘 듯했다. 이게 당신 딸아이의 5살 생일에 선물한 목걸이가 아니었나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 강한 감정이 솟구쳤다. 그렇다면 그녀가 20년간 찾던 잃어버린 딸 하비가 그 사람일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건 그저 잔인한 운명의 우연일까? 그녀는 진실을 알아내야 해요. 응우엔 호앙킴은 기적이나 운명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기업가이며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 재치를 발휘한 경험 많은 여성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웨이트리스의 목에 걸려있는 은목걸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보석은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딸의 5번째 생일에 직접 그것을 골랐습니다. 뒷면에는 작은 네잎 클로버가 꼼꼼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작게 새겨진 문자가 있는데 H라는 글자로 하유를 뜻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달려가서 직감으로 딸을 찾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확신해야 해요. 비는 김 씨의 눈이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일했다. 그녀는 테이블 사이를 유연하게 오가며 재빨리 음식을 제공했다. 그녀의 얼굴은 약간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에겐 김 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한때 사랑받고 모든 것을 누렸던 아이가 어떻게 해서 작은 식당의 웨이터로 일하게 되었을까? 김 씨는 이 소녀에 대해 더 알아야 합니다. 그녀는 그 눈을 들여다보며 매우 비슷한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비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가리켰다. 너의 목걸이 참 예쁘네?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어? 비는 반사적으로 펜던트를 만졌고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번쩍였다.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김 씨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세게 쿵쾅거렸다. 누가 준 거야? 비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저는 베트남 중부 트라이의 한 마을에서 부모님 없이 자랐어요. 이게 제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김 씨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부모가 없이 외딴 마을에서 자란 그에게 모든 단서가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킴은 지금은 너무 많은 질문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과거에 대해 말하는 게 불편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소녀가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과거를 조사한 김 씨는 식당을 나온 뒤 곧바로 절친이자 오랜 변호사인 트릴란에게 전화를 걸었다. 란, 내가 필요해. 당장 여자를 조사해. 라는 약간 놀랐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김 씨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이름은 트라나 비입니다. 그녀는 빈탄 지구의 베트남 주방 레스토랑에서 일합니다.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녀의 과거, 가족,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것. 라는 잠시 침묵한 후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이에요. 당신은 전에도 여러 번 실망했잖아요. 알아요. 김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감이 들어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당장 정보를 수집하라고 할게요. 김 씨는 전화를 끊었고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혼란스러웠다. 만약 비가 정말로 그녀의 딸이라면 그녀를 그 마을로 데려온 사람은 누구일까? 그녀를 20년 동안 빈곤 속에서 자라게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녀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지 몰랐지만 아무리 진실이 고통스럽더라도 그녀는 알아야만 했다. 3일 후 트릴라는 김 씨에게 일련의 문서를 보냈다. 그녀는 문을 여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전체 이름, 트란하 비 생년월일, 불명, 출생지, 정보가 없음. 과거, 베트남 중부의 가난한 해안 마을에서 자랐으며 명확한 출생증명서는 없고 15세의 위탁가정에서 도망쳐 나옴. 그러면 도시로 가서 생계를 이어가세요. 김 씨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어린 시절의 비의 옛 사진, 위탁가정의 학대에 대한 기록, 살아남기 위해 했던 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진에 그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것은 5살. 때에 비해 사진이었는데 그녀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짧은 머리와 조용한 눈을 가진 마른 여자아이였다. 하지만 김 씨를 말문 못하게 만든 것은 목덜미에 생긴 작은 반점이었습니다. 그녀가 결코 잊지 못할 그 반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딸이에요. 김 씨는 파일을 꼭 접었고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찾았지만 비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그녀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녀는 서두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잘못 접근하면 육는 당황하여 도망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녀는 다시 아이를 잃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계획이 필요했고, 먼저 확실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방법, DNA 검사만이 가능합니다. 김 씨는 심호흡을 하고 눈물을 닦은 다음 전화를 들었다. 응엔 호앙 킴, 한 가지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티컵을 테이블 위에 놓고 눈은 앞에 놓인 파일에 집중되었다. 그녀는 그것을 거듭거듭 읽었지만 여전히 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트란 하비는 그녀가 20년간 찾던 잃어버린 딸이다. 목 뒤에 있는 모반, 기록에 남지 않은 과거, 가난한 시골 지역에 버려져 자란 모습. 그것은 모두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즉 DNA 검사 결과가 필요했습니다. 킴은 비가 그녀의 말을 쉽게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하고 독립적이며 신비롭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녀에게 직접 접근한다면 그녀는 아마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영원히 그녀를 떠날 것입니다. 그녀는 더 재치 있는 접근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트릴란에게 전화했다. 란, DNA 검사를 도와줘야 하는데 비에게 자발적으로 샘플을 제공해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어. 라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녀의 개인 물품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 칫솔, 그녀가 사용했던 컵 등 말이죠. 김 씨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그녀는 부정직한 방법으로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다시 베트남 키친으로 돌아갔고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기 위한 핑계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물 한 잔을 주문할 때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어서 비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때 그녀는 비가 방금 물을 마시고 난 잔을 보았다. 비가 일에 바쁠 때 김 씨는 이미 시험센터로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던 조수에게 재빨리 유리잔을 건넸다. 이제 그녀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3일 후, 김 씨는 시험센터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고, 서재를 열면서 손이 떨렸다. 첫 번째 문장에 그녀는 목이 메었다. 혈연 관계일 확률 99.99% 결론, 응우엔 황킴과 쩐하비는 모녀 관계이다. 김 씨는 울음을 참으려고 손을 입에 대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찾았습니다. 20년의 고통스러운 괴로움, 절망 속에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은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걱정이 생겨났습니다. 비가 그녀를 받아들일까요? 그 소녀는 할머니 없이 자랐고 혼자서 생계를 이어가며 삶과 싸워야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내 엄마야 라고 말하면 비는 믿을까? 아니면 그녀를 낯선 사람처럼 대할까요? 김 씨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아이를 잃을 수 없어요. 김 씨가 아직 생각에 잠겨 있는 사이에 트릴란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김 씨는 고개를 들어 란의 진지한 표정을 보았다. 무엇? 라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뭉치를 올려놓았다.
나는 육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마을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학대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계속하세요. 나는 파일의 페이지를 넘겼다. B는 한 부부에게 입양되었지만 그들은 결코 합법적으로 서류를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하인과 다르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 중 당신이 알고 싶어 할 사람은 바로 르반방이에요. 르반방은 식품 산업에 종사한 사업가였으며 이전에도 많은 프로젝트에서 킴과 협업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손실을 입자 그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김 씨에게 투자를 요청했다. 김 씨가 거부하자 그는 사업계에서 사라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르반방이 몇 년 전 납치 사건의 배후에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김 씨는 일어섰다. 그가 내 아이를 납치해서 얻는 게 뭔데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처음에는 유구를 이용해 그녀를 위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실패해서 그녀를 버려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육는 여러 곳으로 떠돌았고 그 몇 년 동안 그녀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첫해 3 김씨는 마치 세상이 발 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아이를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의도적인 납치였습니다. 르반방은 그녀의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김 씨의 가슴 속의 증오심이 솟구쳤다. 그녀는 범인이 도주 중인 사위딸을 찾아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끝날 수는 없었다. 킴은 B와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이번에는 다른 각오를 가지고 다시 베트남 키친에 왔습니다. 그녀는 B가 청소하는 것을 보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다가갔다. B, 이야기해야 해. B는 약간 놀랐지만 약간은 조심스러워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이죠? 김 씨는 심호흡을 했다. 내 과거에 대해서요. B는 수건을 테이블에 놓고 팔을 가슴 위에 얹었다. 내 과거에 대해 뭘 아세요? 김 씨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이 친부모와 함께 자라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당신이 버림받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내 딸이라는 걸 알아요. 트란하 B는 깜짝 놀랐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김 씨는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당신이 내 친딸이라는 게 증명됐어요. B는 문서를 응시한 뒤 김 씨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빛이 흔들렸습니다. 안 돼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김 씨는 목이 메어 목소리가 들려서 더 가까이 다가왔다. 너는 버림받은 게 아니야. B, 너는 납치당했어. 그리고 나는 20년 동안 너를 찾고 있었어. B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니, 그럴 수 없어요.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20년 동안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B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목소리가 갈라져서 속삭였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제 어머니라면 왜 좀 더 일찍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김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육과 다시는 그녀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는
갑자기 숨막힐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트란하비는 테이블 위에 파일을 응시했는데 DNA 검사 결과 그녀가 응우엔 황킴의 친딸임이 확인되었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현실에서 끌어내어 그녀가 결코 생각해 본 적 없는 완전히 이상한 세계로 던져 넣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 돼, 비는 중얼거렸고 서류를 넘기며 손이 떨렸다. 단어 하나하나가 그녀의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악몽 같았습니다. 김 씨는 그녀 맞은편에 서 있었고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에요. 저는 당신을 버린 적이 없어요. 6. 당신은 납치당했고 저는 20년 동안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비는 자신 앞에 있는 여자를 바라보았고 그의 마음은 갈등하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마음속 일부는 그녀가 말한 것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라면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호해준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부는 분노하여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제 어머니라면 왜 이렇게 오랜 세월 저를 비참하게 살게 두셨나요? 그녀는 감정에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면 왜 좀 더 일찍 나를 찾지 않았어? 김 씨는 숨이 막혔고 가슴이 죄어드는 것 같았다. 나는 당신을 찾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당신이 어디로 끌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는 웃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한 웃음이 아니라 씁쓸하고 상처받은 웃음이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 딸을 잃어버리고 20년을 그녀를 찾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김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이 시점에서 어떤 변명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많은 고통과 상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녀가 곧바로 어머니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었다. 비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당신이 나타나서 종이 한 장을 주고 영화처럼 달려가서 당신을 껴안고 울기를 기대했어요. 김 씨는 손을 꽉 쥐었고 눈물이 떨어졌지만 닿지 않았다. 당신이 나를 바로 용서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저 당신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을 찾는 걸 결코 멈추지 않았고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는 고개를 저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나는 내 삶에 익숙해. 갑자기 나타나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엄마가 필요 없어. 나는 그녀를 몰라. 그녀도 나를 몰라. 우리는 서로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말은 마치 김 씨의 가슴을 찌르는 칼과 같았지만 그녀는 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를 한 번 잃은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조심하지 않으면 또다시 비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말했다. 내가 당신을 믿도록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기회를 주세요. 내가 정말 당신의 엄마라는 걸 증명하게 해주세요. 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증명해. 어떻게 증명해? 김 씨는 딸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내가 잠시라도 내 곁에 있게 해줘. 네가 나를 내 엄마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내 인생을 바꿀 필요도 없지만 20년 전에 너를 보호하지 않은 내 실수를 내가 메꿔줄게. 비는 입술을 깨물고 눈을 떨었다. 그녀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의 일부는 즉시 부인하고 돌아서서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장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깊은 곳에서 이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싫어했든 믿지 않았든 그녀는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응우엔 호앙킴이 실제로 그녀의 친어머니였다. 비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뒤 눈을 떴다. 시간이 필요해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희망에 차 있었다. 알겠어요.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뭐하든 이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언제든 준비가 되면요. 저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가게를 나갔고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김 씨는 딸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북적이는 군중 속에서 비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실제로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 작은 빌린 방으로 돌아온 비는 창가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붐비는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녀는 모든 일을 혼자 해냈고 누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20년 동안 그녀를 찾아다닌 어머니, 그녀를 위해 울었던 어머니, 그녀를 위해 고통을 겪었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가 가졌던 모든 믿음이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외로운 나날들, 위탁가족의 주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밤들, 구타당하던 때, 너무 배가 고파서 힘이 하나도 없었던 때들을 기억합니다. 만약 김 씨가 정말로 그녀의 어머니라면, 만약 그녀가 정말로 그녀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왜 그녀는 좀 더 일찍 오지 않았을까요? 나는 답을 모르겠어요. 그녀는 지금 당장 그녀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아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응우엔 호앙킴은 자신의 빌라로 돌아왔지만 처음으로 빌라가 그 어느 때보다 텅 비어 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비가 실종된 날 이후로 변함없이 똑같은 방으로 들어갔다. 벽에 오래된 장난감과 가족 사진이 걸려있는 작은 방. 그녀는 침대에 가만히 앉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진 분홍색 담요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그녀는 자식을 한 번 잃었고 다시는 자식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비가 그녀를 아무리 싫어하더라도, 그녀가 그녀를 아무리 거부하더라도 그녀는 여전히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녀는 기다릴 것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비가 믿든 믿지 않든 그녀는 항상 그녀의 어머니일 것이고 어머니의 사랑은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응우엔 호앙킴과의 긴장된 만남 이후 비는 세상이 뒤집힌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자신을 기다려줄 사람도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그녀의 생모라며 20년 동안 그녀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는 그것을 믿어야 할지 말지 알 수 없었다. DNA 결과지는 여전히 그녀의 코트 주머니에 있었지만 그녀는 감히 주머니를 열어 다시 읽을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보게 된다면 자신에게 정말 가족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고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버림받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야 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김 씨가 정말로 그녀를 사랑했다면 왜 그녀는 오랜 세월 그녀를 고통스럽게 놔두었을까? 그 질문은 며칠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는 베트남 주방에서 일에 몰두하려고 노력했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접시는 떨어지고 깨졌고 손님의 주문을 받을 때도 계속 실수를 했습니다. 가게 주인이자 그녀의 멘토인 남 다른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주방 뒤로 불렀다. 비. 왜 그래? 비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삼촌 닭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한숨을 쉬었다. 내가 이 작은 소녀 유구를 키웠어. 내가 그것을 모를 것 같아. 비는 코가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다. 삼촌.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의 눈은 이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다면 강요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누군가가 내 삶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 정말 그들을 밀어내고 싶은가? 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답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날 밤, 비는 빌린 방의 작은 침대에 누워서 눈을 크게 뜬 채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친가족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나타난 날부터 그녀의 마음속에 모호한 이미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긴 머리를 한 여자, 그녀를 쓰다듬는 따뜻한 손, 푸른 잔디 위를 달리는 그녀를 보며 누군가 웃고 있는 모습. 비는 눈을 꼭 감고 그 기억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이런 감정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답이 필요하고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본사가 있는 응우엔 호앙킴의 요리 그룹으로 갔습니다. 그녀가 회장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하자 접수원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반응하기도 전에 김 씨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울려 퍼졌다. 그녀를 들여보내세요. 비는 뒤돌아보며 김 씨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김 씨는 여전히 호사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녀를 꼭대기층에 있는 사무실로 데려갔다. 비가 들어와서 넓고 호화로운 방을 둘러보았지만 가족의 아늑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김 씨를 바라보았다. 나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김 씨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비는 심호흡을 했다. 내가 왜 납치되었는지, 그리고 왜 좀 더 일찍 나를 찾지 못했는지 말해. 김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그녀는 딸의 눈을 직접 바라보며 떨렸지만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당신을 납치한 사람은 내 옛 사업 파트너인 르반 방이었습니다. 그의 회사가 돈을 잃고 있을 때 그는 내가 상황을 구하기 위해 투자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거부했고 그는 복수로 몸값을 위해 아이를 납치할 계획이었습니다. 비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김 씨는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했고 경찰이 개입했고 모든 것이 잘못되었고 그는 당신을 외딴 곳에 버려두고 모든 단서를 차단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흔적도 없이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멈춰라. 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비는 얼마 전에 만난 남자, 르반방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그녀가 그의 편에 서면 그녀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이런 삶으로 밀어넣은 사람은 바로 그였습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김 씨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를 버린 사람은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를 잃은 사람은 바로 그녀였고, 그녀는 지난 20년 동안 그녀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비는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는 쉰 상태였다. 정말로 20년이나 나를 찾았어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뺨에 눈물을 흘렸다. 그렇습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는 눈을 감고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지난 20년 동안 그녀는 아무도 그녀를 원하지 않고 그녀는 버려진 아이라는 믿음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그녀를 찾던 어머니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비는 눈을 뜨고 김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직 엄마에게 전화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당장은 그녀는 앉아서 듣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고 아마도 인생의 새로운 장을 넘길 준비도 되었을 것입니다. 황킴을 떠난 후 비는 마치 머릿속에서 1000개의 조각이 도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녀는 의심 속에 살았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존재이고 아무에게도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그녀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납치당했어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인물은 바로 르밤방입니다. 그는 한때 그녀에게 자신의 소유물을 돌려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던 남자입니다. 그녀는 그 생각에 배가 죄어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나요? 그가 다른 목적으로 그녀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비는 더 이상 조종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직접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엘리 벤방이라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업가들이 자주 찾는 도심의 고급 술집이었습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가자 희미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이 그녀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았다. 르밤방은 술집에 앉아 독한 술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해 보였고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감이 넘쳤다. 비는 걸어가서 그녀 옆에 있는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뱅은 그녀를 보고 살짝 미소 지었다. 당신은 진실을 알아냈나 봐요. 비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았어. 내가 누군지 알았어. 날 납치했어. 뱅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 비. 그게 맞습니다.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것이 아주 평범한 일인 것처럼 그녀의 얼굴에 직접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왜 나야? 그는 의자에 기대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 해에 그녀의 어머니는 제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저를 도와주기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딸을 납치하면 그녀가 복종하도록 강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고 그의 눈에는 여전히 무관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경찰이 개입했고 소식이 퍼져서 더 이상 그녀를 붙잡아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외딴 시골에 그녀를 두고 갔어요. 비는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아시나요? 그녀는 으르렁거렸다. 나는 굶주리고 구타당했습니다.
나는 도망쳐야 했고, 거리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당신의 복수 때문에 내 어린 시절 전체가 망가졌습니다. 어깨를 으쓱하며 그의 눈은 차가웠다. 그건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어. 넌 살아남았고, 스스로 일어섰어. 좋은 일이 아니야. 비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그는 후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금도요. 그녀는 일어섰다. 내가 이걸 그냥 넘어갈까?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뭐 하려고? 나를 고소하려고.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어. 나를 고소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모든 게 잊혀질 거야. 비는 이를 악물었지만,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옳다. 20년이 지나 그의 납치 사건은 잊혀진 미스터리가 되었다. 그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아무도 그가 무엇을 했는지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는 그가 계속해서 그렇게 여유롭게 지내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녀는 뭔가를 해야만 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녀에게는 응우엔 호앙킴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녀가 응우엔 저택에 들어갔을 때 김 씨는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는 의자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나는 르반방을 전복하고 싶다. 김 씨는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것을 원해요. 비는 할머니가 자기 딸을 부르는 데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가 말했다. 하지만 그 해에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 진실을 아는 사람을 찾으면 그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김 씨는 딸을 바라보았는데 딸의 눈은 결의로 빛났다. 그럼 그 해에 그와 가까웠던 사람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 씨와 비 씨는 함께 오래된 문서를 살펴보았다. 김 씨는 딸을 찾기 위해 여러 형사를 고용했지만 사건은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비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을 기억한다. 어린 시절, 어느 비 오는 밤, 그녀는 자신이 갇혀있던 집에서 두 남자가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두 목소리 중 하나는 뱅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름은 기억했다. 타이. 김 씨는 즉시 사람을 보내 조사하게 했고 3일 만에 그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은 내반방의 전 비서인 응우연 반타이로 납치 실패 후 실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이공에서 300km 떨어진 작은 해안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김 씨와 비 씨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출발했다. 그들이 타이가 있는 작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살아있는 동안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마치 평생 도망 다닌 것처럼 피곤한 눈을 한 중년 남성. 그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김 씨가 그의 앞에 큰 수표를 놓자 주저했다. 비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마디만 내뱉자 그는 무너졌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비가 목이 메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아세요? 타이는 고개를 숙인 뒤 잠시 침묵한 후 한숨을 쉬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씨와 비 씨는 둘 다 숨을 참고 기다렸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괴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너를 납치하려 했던 사람은 르반방이고 너를 데려간 사람은 나야. 비는 자신의 심장이 뛰는 것을 멈췄다. 20년간의 비밀이 마침내 밝혀졌고 그녀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녀는 이 진실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응우엔 반타이는 바다 옆 작은 집의 오래된 나무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그는 20년 동안 진실을 숨겼지만 오늘 그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비는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손은 손톱이 살에 박힐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당신이 말해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모두 다 듣고 싶어요. 타이는 고개를 숙이고 차가운 찻잔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며 손가락이 떨렸다. 그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말했다. 그래, 그 애에 널 데려간 건 나였지만 그 배우는 내가 아니었어. 느 반방이 날 고용했어. 처음에는 단순한 납치와 몸갑인 줄 알았는데 일이 복잡해졌어. 경찰이 관련된 그는 잠시 멈춰서서 마치 비를 볼 용기가 없다는 듯이 바닥만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당황해서 말했다. 그는 내게 당신을 상대하라고 했어.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당신을 죽이려고 했어.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었어. 당신은 그저 어린애일 뿐이야. 나는 할 수 없었어. 구리가 너무 딱딱해서 그녀는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타이는 희미하게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그녀를 멀리, 외딴 마을로 데려갔어. 그녀가 그곳에 살면 뱅의 추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녀를 여전히 비참한 삶으로 밀어넣을 줄은 몰랐어. 더 인내심 있게 공간은 고요해졌고 해안에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비는 가슴이 죄어드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삶을 미워했고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친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씁쓸합니다. 그녀는 잊혀진 것이 아니라 강탈당했습니다. 그녀는 어리석은 복수 때문에 남은 음식처럼 버려졌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진실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비는 분노로 불타는 눈으로 으르렁거렸다. 당신은 내가 이 모든 세월을 고통받게 내버려 두었고, 고통받고, 학대받고, 버림받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여기 앉아서 다른 건 할 수 없나? 라고 말할 뿐입니다. 타이는 떨었고 그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내가 틀렸다는 건 알지만 시간을 되돌려 고칠 수는 없어. 난 수년간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 내가 밤에 잘 수 있을 것 같아. 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귀신 들렸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한 가지만 알고 싶어요. 르반방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증언할 용기가 있나요? 타이는 깜짝 놀라 그녀를 응시한 뒤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비는 차갑게 눈을 감은 채 일어섰다. 왜? 타이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가 단순한 사업가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권력과 인맥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한다면 입을 열기 전에 죽을 것입니다. 비는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여기까지 왔고 진실을 접했지만 그녀의 삶을 파괴한 사람을 전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관찰하고 있던 김 씨를 돌아보았다. 김 씨는 타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증언하면 내가 보호해 줄게. 나는 너의 안전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돈과 인맥을 가지고 있어. 타이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마치 지난 20년간 그를 짓누르던 짐을 내려놓은 듯이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후
응후엔 호황킴과 비는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김 씨의 신뢰하는 변호사인 트린다는 르밤방을 상대로 소송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메모리 숍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비가 테이블과 의자를 청소하고 있을 때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부수었습니다. 그들은 유리문을 부수고 테이블과 의자를 뒤집고 음식을 바닥에 버렸습니다. 키 큰 남자가 비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뭔가 말하고 싶어 해요. 만지면 안 될 것은 만지지 마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엉망진창을 남겨두고 떠났다. 비는 주먹을 꽉 쥐었다. 르밤방은 그녀에게 경고했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을 거야. 김 씨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식당을 바라보다가 비에게로 돌아섰다. 괜찮으세요? 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괜찮지만 그가 계속 이런 짓을 하는 걸 둘 순 없어요. 김 씨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트릴라는 즉시 언론에 연락해서 몇 년 전 납치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응후엔 황킴은 자신의 모든 관계를 이용해 르밤방에게 압력을 가했다. 타인은 증언하기로 동의했고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르밤방의 회사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주주들은 자본을 인출하고 파트너들은 등을 돌린다. 그는 조사를 위해 소환되었고 이번에는 돈을 이용해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에게 연락하여 협상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그를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인생을 한번 망쳤고 그녀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뉴스가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르밤방이 납치 및 기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뉴스를 읽으며 그 어느 때보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20년간의 악몽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며칠 후, 비는 파손된 관노 사원의 문 앞에 섰습니다. 관노 사원은 파손된 건물을 수리하는 중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다음에는 무엇을 할 건가요? 융는 잠시 침묵한 다음 말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 더 이상 과거에 삼켜지고 싶지 않아. 김 씨는 살짝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항상 당신을 응원할 거예요. 비는 그녀에게로 돌아선 뒤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항상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김 씨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김 씨는 깜짝 놀랐고 눈물이 났다. 그녀는 딸을 꼭 껴안았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비는 정말 가족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시는 혼자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르밤방이 체포되고 나서 20년간의 악몽은 마침내 끝났습니다. 하지만 비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악한 사람을 전복하는 것만으로는 과거에 남은 상처를 곧바로 지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하나의 현실에 직면해야 한다. 그녀는 누구인가?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나요? 처음으로 비는 두려움이나 증오에 지배받지 않는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집 파괴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컨노는 파손된 유리창, 뒤집힌 테이블과 의자, 지저분한 주방 등으로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비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은 물질적 피해가 아니라 그녀의 삶의 일부가 도난당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스승이자 오랜 세월 그녀의 멘토였던 다디 다시 한번 가게를 방문하여 폐허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곳은 아직 죽지 않았어. 비는 공허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가게는 나와 비슷해. 부서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비는 오랫동안 말없이 있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우리는 재건할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약한 소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비는 가게를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모든 가구를 집어 올리고 모든 벽을 다시 칠하고 주방의 모든 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옛 직원들도 도와주러 돌아왔고 비가 가장 감동한 것은 예전에 노식당을 좋아하던 단골 손님들도 힘을 보태주었다는 사실이었다. 너희들은 뭐하고 있니? 비는 한 손님이 빗자루로 마당을 청소하고 다른 한 손님이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하는 것을 돕는 것을 보고 놀랐다. 우리는 당신을 돕고 싶어요. 6. 당신은 우리에게 맛있는 식사와 아름다운 추억을 주었고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때가 됐습니다. 비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레스토랑을 연 것이 아니라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응우엔 황킴은 여전히 종종 노예 가게를 방문했지만 비에게 당장 그녀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인내심을 갖고 관찰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식당 현관에 앉아 있을 때 김 씨는 다정하게 뭔가 더 큰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놀랐다. 무슨 뜻이에요? 김 씨는 그녀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재능이 있어요. 6. 당신은 요리도 잘할 뿐만 아니라 음식의 가치를 이해하는 영혼도 가지고 있어요. 원하시면 제가 노 레스토랑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주방 쪽을 바라보았다. 주방에서는 직원들이 바쁘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상점을 더 큰 규모로 키우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돈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서 하고 싶어 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비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킴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비가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겁에 질린 소녀가 아니라 미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여성이다. 그 후 몇 달 동안 비는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전통과 현대성을 결합한 새로운 요리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지 생계를 위해 요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요리를 한다. 어느 날, 한 음식 평론가가 노식당에 들렀습니다. 그는 그녀가 만든 신맛이 나는 뱀장어 수프를 맛보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마침내 그는 비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 요리가 어떤 느낌인지 알아. 비는 고개를 저었다. 긴 하루를 보낸 후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 요리해주는 느낌, 비는 잠시 멈췄다. 그녀는 자신의 음식이 그렇게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것이 요리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완벽한 공식도 아니고 복잡한 기술도 아니지만 감정이 필요합니다. 비는 자신이 단순히 일자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 씨의 가게가 파괴된 지 1년 후, 비는 두 번째 지점을 성대하게 오픈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상업적인 레스토랑 체인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 레스토랑의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즉, 모든 고객이 각 요리에서 추억을 찾을 수 있는 따뜻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막일, 김 씨는 비 옆에 섰고 그녀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딸에게로 돌아서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나를 다시 만난 것을 아직도 후회하니? 비는 잠시 말이 없더니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미워하고 과거를 탓했지만 이제는 바로 그러한 고통이 그녀를 오늘날의 그녀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버림받은 소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과 열정, 그리고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녹카페 2호점이 안정을 되찾은 후, 비는 과거를 뒤로하고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람들을 시험하는 방식이 항상 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감정을 조절하고 있을 때 난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나는 너를 급히 만나야 하는 게 아니야. 난의 목소리는 진지해서 비는 불안해졌다. 무슨 일이야? 나는 잠시 침묵한 다음 천천히 말했다. 느 반방이 심각하게 아프다. 그는 당신을 보고 싶어 한다. 비는 휴대전화를 손에 꼭 쥐었다. 그녀는 밤새도록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마침내 르반방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여기에 올지 말지 고민하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인생을 파괴했고 그녀를 20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했습니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그녀는 엄마의 사랑 속에서 자랐을지도 모르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왜 지금 여기 서 있는 걸까? 비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르반방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몸은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고 더 이상 거만하지도 않았고 예전의 바람과 비를 부르던 사업가의 자존심도 아니었다. 그는 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다. 비는 거기 서서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 씨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건 알아요. 비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왜 나한테 전화했어요? 기때 그는 잠시 기침을 한 후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죽고 싶지 않거든요. 육는 차갑게 웃었다. 진실. 네가 한 모든 일 이후에 너는 어떤 진실을 말하고 싶은가?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예전과 같은 교활함이 없었고 마치 운명을 받아들인 것처럼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내가 왜 당신을 납치하기로 했는지 알아. 비는 눈살을 찌푸렸다. 제 어머니를 협박하고 싶으시잖아요. 미소를 지으며, 하지만 조롱하는 미소가 아니라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낸 황김은 단순히 제 사업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비는 깜짝 놀랐고 방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사실은 저는 당신 엄마를 사랑했어요. 저는 그녀와 미래를 쌓고 싶었지만 그녀는 제가 아니라 당신 아빠를 선택했어요. 그는 비를 바라보았다. 그때 나는 굴욕감을 느꼈다. 그녀가 나를 다치게 한 것처럼 그녀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어서 그녀를 납치하려고 계획했다. 비는 그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마치 바늘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단지 어리석은 사랑의 원한 때문에 그는 그녀의 어린 시절 전체를 망쳤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이를 악물었다. 우리 엄마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가족을 파괴하기로 결정했어요. 눈을 감고 한숨을 쉬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너무 오만했습니다. 이기심이 제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제가 제 실수를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길 기대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평생 이 증오심을 안고 살 필요는 없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비는 갈등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증오는 당신을 끌어내릴 뿐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진짜 이기고 싶다면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세요. 다시는 내가 당신의 삶을 통제하게 두지 마세요. 비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뱅이벌을 받아야만 자신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를 보면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외로운 남자, 곁에 있는 사람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없는 그를 보면서 그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가 이겼어요. 비가 일어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차분해졌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지만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비는 돌아서서 방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정말로 자유로워졌어요. 그날 이후로 비는 더 이상 느밤방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과 가족에 집중한다. 그녀와 응우엔 황킴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 두 사람이 아직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기는 하지만 예전과 같은 거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주방에서 함께 요리를 하고 있을 때 김 씨는 갑자기 교리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니? 라고 물었다. 나는 놀랐다. 무슨 뜻이에요? 김 씨는 미소 지었다. 저는 몇몇 최고의 요리 학교를 찾아봤어요. 원한다면 더 정식적인 훈련을 받을 수도 있어요. 레스토랑 주인이 아니라 진짜 셰프가 될 수 있어요. 비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결코 멀리 꿈을 꾸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오랜 세월 어둠 속에서 살았고 이제 그녀가 빛으로 나아갈 때가 됐습니다. 비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생각해 볼게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든지 준비가 되면 내가 갈게요. 처음으로 비는 정말로 그것을 믿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닙니다. 그녀는 가족을 찾았고, 자신을 찾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후,
비의 삶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콴노는 파괴 행위로부터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더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비의 탄력 있는 스토리 덕분에 고객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갈등하는 길 잃은 소녀가 아닙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요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요리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던 중, 비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사 교육학교 중 하나인 르 꼬르동블루 요리 아카데미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귀하의 신청이 수락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비는 감정이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 맞은편에 앉아있던 김 씨가 살짝 미소 지었다. 그래서 당신은 결정했어요. 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많이 생각했고,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고, 베트남 요리를 더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김 씨는 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비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한 번 잃은 적이 있지만 이제는 그녀의 편이 되어 주었고 이번에는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프랑스로 떠나기 전에 비는 콴노에서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호화로운 파티는 아니지만 항상 그녀 곁에 있어준 사람들, 즉 어머니, 닷 삼촌, 레스토랑 직원, 그리고 단골 손님들을 위해 요리할 수 있는 아늑한 저녁일 뿐이었습니다. 따뜻한 공간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직접 요리를 하니까 그 어느 때보다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녀가 마지막 요리를 테이블에 가져오자 남 다은 잔을 들어올리고 큰 소리로 웃었다. 모두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극복한 우리의 어린 소녀 비를 축하하기 위해 잔을 들어올립시다. 모두가 환호했고 비는 웃음을 터뜨렸다. 행복감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어디를 가든 항상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집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비가 비행기에 탑승하자 김 씨는 공항에서 그녀를 배웅하며 자랑스러움에 반짝이는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항상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비는 미소를 지은 뒤 갑자기 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엄마,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김 씨는 감동해서 딸을 꼭 껴안았다.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비는 고개를 끄덕인 뒤 돌아서 걸어갔다. 그녀는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더 이상 두려움이나 길을 잃은 기분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비가 됐습니다. 새로운 여행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번에는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을 것입니다. 비의 인생은 납치된 아이에서 빈곤과 외로움 속에서 성장한 후 자신을 찾기 위해 과거에 직면하는 강한 여성으로 변화하는 격동의 여정입니다. 그녀는 상실과 고통을 겪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처를 준 사람이 용서받을 만했기 때문이 아니라 증오 없는 삶을 살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찾았고 열정을 찾았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그녀를 어디로 데려가든
그녀는 항상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집이라는 곳입니다.